예, 경찰이 방금 전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체적인 부실 수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고유정이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던 것도 경찰의 늑장 대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법설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이 굳은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 침략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건도 참 많아서 특히 이제 시사 전문가시죠. 법조인이시기도 하시지만 시사 전문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바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뭐 봐야 될 것도 좀 많고요. 예. 기사들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또 뭐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 시사 전문가도 참 피곤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 경찰 부실 수사 이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여러 군데 구멍이 있었다 이런 네. 사실이 드러났는데. 경찰청 진상조사팀입니다. 현장 점검을 새로 해봤어요. 예. 초동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격자 확인부터 해서 특히 그 현장에 졸피뎀을 압수수색 못했던 게 중요했고 네. 가장 결정적인 거는 CCTV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걸 만약 했다 그러면 사실은 시신 유기까지는 좀 막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했던 것이 잘못됐고 또 추후에 영상이 지금 고유정이 체포된 영상이 공개됐던 그 예. 부분도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 사건이 좀 확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꼭 그런 수사상 그렇죠. 또 부실 수사 이런 문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증거 문제인데, 그렇죠. 증거 문제인데 CCTV 확보를 늦게 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 재판까지 어렵게 했다 이런 비판을 못 면하겠습니다. 경찰로서는. 결국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결국은 뭐 그리고 정확하게 동기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게 이 검찰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시신이 있다 그러면 뭐 쉽게 입증도 하고 또 범행 동기라든지 네. 과정을 상세하게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얘기 잠깐 좀 여쭤볼까요? 그 사전에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수사권 조정이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뭐 정부 수사권 조정 안 하고는 이번 사건은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최초 수사가 경찰에 시작을 했고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뭐 많이 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 조정안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네. 다만 수사권을 경찰이 전적으로 부여받는다 그러면 네. 좀 더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미흡한 수사 조치, 초동 수사라면 예.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으로 사실 봉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의붓아들 살인 의혹도 점차 그 혐의가 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친아버지, 그러니까 현재의 고유정 남편이죠. 과실치사로 보던 경찰이 고유정의 살인 혐의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이것도 좀 문제예요. 뭐 이거에 관해서는 진상조사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최초 이 조사도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예. 최초부터 고유정을 확보하지 않고 이 친아버지 현 남편의 범죄에 의심을 두면서 좀 수사가 갈팡질팡했던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결국은 남편의 어떤 언론 대응 이거를 통해서 다시 수사가 됐고 지금 만약에 고유정의 살인 쪽에 고유정의 그 의붓아들 살인 쪽에 무게가 간다면 예. 야, 이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문제로 접근하죠. 왜냐하면 증거를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과실치사에 포인트를 맞추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공교롭게 이상한 상황이 될 거예요. 한쪽은 뭐 시신이 없고 한쪽은 증거가 없고 예. 아주 이상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권 조정도 아까 언급을 잠깐 한 것이 네. 지금 의붓아들 살인 의혹 이 부분과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을 드렸는데 경찰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수사권 조정하는 게 진짜 또 검찰이나 일부 반대하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앞으로 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네. 뭐 조국 수석이 뭐 법무부 장관이 만약 된다면 네. 수사권 조정까지 좀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유정 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고유정이 의붓 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참 병합을 할 것 같아요. 만약 1심, 2심이 달리 있으면 병합하진 않지만 1심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1심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약간 끌고 그리고 그 지금 새롭게 만약 의붓아들 살인 사건도 기소가 된다 그러면 예. 병합을 해서 같이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 그러니까는 이 전 남편 살인 사건 공판을 맡고 있는 검찰이 네. 그 검사가 그 추가로 맡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좀 사건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이 또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검사가 파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예. 필요하다면 이 사실 충북이고 제주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음. 충북 쪽에 이 검사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제주 쪽에 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합을 받아서 제주 쪽 검사가 이걸 다 한다든지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증거는 있지만 시신은 없는 살인 사건, 네. 시신은 있지만 증거는 없는 살인 사건. 참 이 두 개가 병합되게 됐습니다. 공교롭습니다. 예.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어떤 처벌까지 내릴까요? 재판부는 일단은 고유정이 나쁘고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 재판 또 형사 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거 재판주의이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뭘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결국은 법원 원칙으로 돌아갈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 상당히 밉고 저 사람이 참 안 좋고 많은 형을 주고 싶지만 그게 합당하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 예. 극단적인 경우는 무죄도 가능한 거거든요. 네. 뭐 이 사건이 무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아들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아하. 거의 없고 예. 남편이 주장하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데 정황적인 것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유죄를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카레를 전날 밤인가요? 숨기기 전에 아들한테 해줬다라는 네. 사진까지 찍어놓고 정황이죠. 예, 그것도 정황입니까? 다 정황입니다. 사진도 아하. 정황이고 남편 진술 정황이고 모든 것이 정황이기 때문에 결국 또 초동 수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네. 너무 수사의 방향을 한쪽에 둔 것 같아요. 과실 예. 그 아버지의 과실 부분으로 그 부분이 결국은 이 결과까지 초래된 게 아닌가 이 예. 생각이 듭니다. 이 초동 수사, 특히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네. 해보셨으니까 이 초동 수사의 ABC라고 할까요? 기본이 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예단을 가지면 제일 안 아하. 된다고. 뭐 저도 초동 수사를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예. 뭐 군에서 뭐 검사도 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이 사람이 피의자고 이렇게 범행이 전개됐을 것이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것만 보고 다른 걸 못 봅니다. 예.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수사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좀 어떤 편견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아마 기본을 못 지킨 것 같아요. 남편의 문제였다, 아버지의 예.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고유정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지금 확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확보 부분도 이 남편이 언론에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예. 어느 정도 드러난 거지 이게 뭐 증거로 보기도 사실 마땅치 않고요. 결국 기본을 못 지켰던 게 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재판이 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전 남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시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 논리상으로는 뭐 예, 되지 거기까지 않겠죠? 얘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법감정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경찰이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건 가정할 수 있으면 집행유예까지는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시신이 이제 없고 범행 동기라든지 과정이 지금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정황적으로 추측하는 부분이고 지금 고유정의 주장은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도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고 예. 시신을 유기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부분대로 간다면 이 검찰이 아마 수사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졸피뎀을 이용해서 쓰러지게 한 다음에 네.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입증이 될지 안 될지가 의문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살해 부분에 대해서 동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정말 계획적으로 살해한 건지 아니면 성폭행을 방어하게 살해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중한 형보다는 뭐 예. 기본형이라든지 감견된 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양형 기준상 봤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5, 6년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아. 그렇다고 집행유예 가기는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사실 극형, 뭐 무기징역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재판 상황은 녹록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익으로. 그렇게 하는 원칙 때문에 참 어떻게 재판이 풀려갈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검찰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지금 뭐 인사 참사에 이은 인사 대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 총장 취임 이후 정확히 이제 지명 이후인데 그렇죠. 지명 이후에 현재 사퇴한 총리는 70명에 지금 많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나갔습니다. 네. 역대 저는 이런 거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국 검사가 한 2,200여 명이 됩니다. 예. 그 중에 인사가 있으면 나가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장 검사가 고검의 일반 검사로 발령을 받으면 네. 나가는 게 관행이 있거든요. 예. 1년에 한 10여 명, 많으면 20명 정도가 네. 이렇게 그 때문에 나가는데 70여 명이 나갔던 적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예.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 인사를 좀 무더기 검사들의 사표가 좀 어떻게 보면 놀랍고 뭐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로펌 쪽에서 특수를 보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로펌 않습니까? 입장에서 적당히 나와야지 이게 예. 뭐가 좀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70명이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글쎄 또 검사 출신이 적을 때나 어떤 이른바 뭐 요새는 뭐 정관 우리가 저희 대한변협이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예. 이른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렇군요. 효과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도 예. 탈이군요. 근데 검사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좀 뭔가 그냥 관행인데 꼭 그걸 따라야 될 관행인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 특히 자기보다 후배 기수나 뭐 동기 기수 이상이 윗산에 가면 뭐 용단이라 그러죠. 용태를 해주는 그거부터도 사실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더더군다나 부장 검사가 앞으로 나가 뭐 차장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장 그 진급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보직 그리고 특히 이게 나가야 될 자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자리 그게 가면 당연히 나가는 걸로 하는 그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예. 법원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용단 없어요. 법원은 그냥 필요하면 그냥 자기가 법원장 안 되고 뭐 부장 뭐 판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장 판사가 다 지금까지 되지만 예. 그냥 쭉 있는 상황인데 검찰만이 옛날 어떤 방식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윤석열 지금 총장 같은 경우도 그때 나갔었으면 총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고검 검사는 나가라는 뜻이 이제 관행이긴 한데 예. 그걸 그냥 참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빛을 보고 검찰총장에 간 건데 그냥 좀 직업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 상명하복 예. 뭔가 그런 대한민국 검사인데 그게 저는 조금 같은 법조인이지만 예. 아직까지도 어색하고 이제 그런 문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분명히 바꿔야 되는 그런 문화고. 근데 이번에 조금 역대하고 다른 것이 이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네. 그러니까 한창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를 하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간단 말이죠. 지금 70명에는 검사장급 이상이 14명. 그렇죠. 그럼 나머지 56명 정도는 부장급입니다. 부장급이 다 나갔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집단적인 인사에 대한 항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보직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부장이 예를 들어서 고검에 간다는 거는
관행이었어요. 예. 그럼 보직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직무 같은 경우 공안이 지금 거의 다 예. 나갔습니다. 예. 공안을 했던 검사들이 정치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검사로서 더 좀 하긴 어렵다. 두 번째, 이 검찰 조직에 좀 한멸을 느낀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좀 공유를 하거든요. 예. 뭐 이프로스라든지 검찰 내 그 통신망도 있고 예. 또 부장급들끼리 좀 얘기를 하면서 의차의차한 그런 기분도 좀 제가 아, 봤을 때 그렇군요. 듭니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군요. 네. 예. 제가 뭐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잠깐 현직 검사하고 했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이제 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검사들 이런 사람들도 나가지만 자기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했던 검사들 중에 나간 사람도 많다. 많아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장래가 참 장담할 수가 없구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배신감 때문에 나갔다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뭐 부장 검사들, 주진호 부장이나 지금 한찬식 검사장이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전 정권을 조사했던 전 정권에서 좀 했던 사람은 어쩌면 당연한데 현 정권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지검장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는 뭔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근원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보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보직은 어쩌면 인사권자가 내리는 거니까 보직을 분명히 안 좋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다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보직 때문에 지금 결국은 사표를 낸 보직 겁니다. 때문에. 보직이죠. 보직이 좋으면 사표를 냅니까? 예.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어떤 보직하면 다음에 뭐 검사장이 되고 다음 차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 길이라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주위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예. 내가 부장인데 저런 자리를 보낸다고? 나가는 뜻인가? 나가는 뜻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적 간행, 또 주위의 후배라든지 동료 검사들의 시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검사 생활 뭐 한 최소 15년, 20년 정도 했으면 예. 뭐 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 또 저도 들어오기 전에 좀 저희 뭐 동기들이나 검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좀 해보니까 오히려 저희 부장에서 부부장급인데 네.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그래도 적체가 많이 돼가지고 아하. 진급이 늦는데 예. 뭐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검사들이 막 너무 중간 단계들이 많아가지고 예. 진급이 1년, 2년 계속 밀리고 있는데 뭐 속 시원하다라는 그런 검사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판단한 거고 과연 본인이 그렇게 한 게 검찰 조직에 뭐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건 본인이 뭐 내린 결정이니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견이죠. 네. 검사들 수사의 주력들 대량으로 이탈을 하면서 수사에 검찰 수사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 하나 하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일각에서 특히 이제 보수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전혀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그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한 500명 나갔다면 그럴 네. 수 있겠죠. 나갈 사람 나간 거예요.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간 거죠. 나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예. 누가 나가라 합니까? 그 나갔고 70명, 많게 한 50명 정도의 부장급들이 빠졌는데 부장, 부부장 이게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없어도 수사할 사람 많고요. 또 신임 검사 뽑으면 되고. 예. 오히려 제가 변호사들 입장이 안 좋죠. 갑자기 저만큼 많이 나오는 바람에 변호사 시장이 문제지. 예. 사실 검찰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고 예.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 부분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검찰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아니, 제가 잘 모르지만 네네. 사랑한다면 있어야죠. 아하. 검찰 사랑하지 않고 변호사 하고 싶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라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를 잘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잘 뽑아가지고 뭐
나갈 사람 좀 골라냈기 때문에 예. 글쎄요, 뭐 리더십에 타격 온다 이거는 말이 좀 맞지 않다 맞지 생각이 않는다. 듭니다. 지금 사퇴 문제는 개인의 결정이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나가라 합니까? 예. 자기들이 나간 건데요. 예. 수사력도 지금 그만큼의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인사적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전망 그러니까 참 동감이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로펌에서 막 싸게 하겠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경쟁해서 데려갈 거고 오히려 서초동 시장이 네. 않게도 이 변호사 안 그래도 변호사가 참 많고 예. 또 거기다 사건은 적고 이래서 그런데 형사 사건은 또 당분간 또 저분들이 예. 나왔던 분들이 만약에 정말 검찰을 사랑하고 뭐 이러면 변호사도 안 하면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 변호사 할 거 아니에요 또. 뭐 정관 때문에 1년 뭐 예년가 제한이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또 돌아서 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 따지고 보면 뭐 이게 과연 검찰 조직을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이익하고 이런 거를 생각한 건지 그건 예.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 그 법률시장 상황인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박 변호사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니 뭐 저는 병사 사건도 하고 뭐 하지만 예, 뭐 예. 그걸 떠나서 뭐 이제 질문에 저희도 이제 이번에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변호사들끼리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통상 나오는 것보다 많다. 예. 다들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변호사 시장이 더 그렇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 얘기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네. 공안검사 출신이죠. 전통적인. 그리고 그 이후에 정점식 전 검사장이 의원으로 또 됐고 국회의원요. 예. 이렇다 보면은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은 공안검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장들 검사장급 중에 아마 좀 자유한국당이 접촉을 할 만한 인물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특히 이제 황교안 쪽 사람 사단이라고 정점식 검사장이었죠 예전에. 지금 예. 국회의원인데 완전 사람이거든요. 예. 그쪽 라인들이 이제 변호사 업무보다는 정치 쪽으로 문을 들이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년 총선할 때 지켜봐야 될 분 같아요. 얼마 정도의 법률 전문가, 특히 공안 출신 검사가 나오는지 그것도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되겠군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네, 그 예, 얘기를 해보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